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이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70대 그 나이가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이상 신호들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지라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어르신들도 조금 피곤하다.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걸음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방치를 하다 보면 정말로 삶의 질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천천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담 없이 편안히 앉으셔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 작은 피로와 쉽게 피곤해지는 몸. 첫 번째 신호는 쉬어도 피곤하다. 피로가 쉽게 온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곤함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쉽게 피로감이 온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일상인데 요즘은 일 마치고 바로 쉬어야 한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나 등이 무겁다 같은 감각이 자주 든다면 그건 신체 내부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빈혈, 심장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감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신호가 있을 때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쉬었다고 괜찮아지는 피로가 아니라면 반드시 검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졸음이 오는 시간이나 쉽게 힘드셨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보통 피로 수준과 지금 피로 수준을 적어보면 바뀐 패턴이 보입니다. 그 변화가 크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작은 피로에 숨겨진 위험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챕터 2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건강이 빨간불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와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죠. 예전처럼 걷질 못해요.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관절이나 근육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 즉 보행 속도는 노인의 건강과 직결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심혈관 질환, 신경계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과 연관이 높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걸음이 느려지는 건 나이 탓이라기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 신호를 감지하셨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평소 걷던 속도나 거리보다 얼마나 느려졌는지 비교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손을 짚게 되는 횟수가 늘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균형을 잃고 중심 잡기 힘든 순간이 많아졌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실천 팁입니다. 매일 일정한 거리나 시간만큼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는 속도를 한 단계만 올려보세요. 실제로 걸음 속도만 약간 나아져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넘어짐이나 실족 경험이 있다면 보조기구나 균형훈련도 고려하세요. 걷는 속도는 숨 못 쉬면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지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기억이 흐려지나요? 기억력 저하 앤드 방향 감각 이상. 세 번째 신호는 바로 기억력 흐려짐, 방향 감각 이상입니다. 아까 뭐 했지? 여기 왜 왔더라? 이 길로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잦아지셨다면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기엔 위험 요일 있습니다. 기억이나 인지 기능의 저하는 노년기 건강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70대 이후엔 치매, 뇌혈관 질환, 신경계 이상 등이 조기에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신호가 길이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함, 일상적인 물건을 잘 찾지 못함, 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 등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기억이 달라진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예컨대 어제는 이걸 잊었고 오늘은 저걸 또 잊었네. 방향 감각이 이상하거나 길 찾기가 낯설다고 느끼면 혼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이나 인지검사를 고려하세요.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무시하면 기회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억은 천천히 사라지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조금 달라졌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감지되면 그 즉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늦지 않은 준비입니다. 챕터 4 식습관이 달라졌다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습관의 변화, 몸무게의 변화, 먹는 것의 기호 변화입니다. 70대가 되면서 입맛이 떨어지거나 단 음식이나 지나치게 짠 음식을 찾거나 혹은 평소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예컨대 최근 몇 달간 체중이 4kg 이상 빠졌다면, 입맛이 없어 음식량이 확 줄었다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단 것만 찾고 야채나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었다면, 이런 변화는 영양 부족, 근감소증, 뇌과적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양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실천 팁입니다. 매일 식사량, 음식 종류, 입맛 변화를 적어보세요.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식으로 바꿔보세요. 한 달간 체중 변화가 크다면 병원 상담을 고려하세요. 예전엔 잘 안 먹었는데 이제 식욕 없어요라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내 몸이 조용히 위험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바꾸기 시작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챕터 5 잠이 안 오면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 잠의 질 저하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깨운 뒤 다시 잠들기 힘들다면 나이 탓이니까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인지저하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거나 낮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예전보다 꿈이 더 많거나 기억이 더 흐려진다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낮잠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고 건강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줄고 다음날 피로감이 더 느껴지면 몸은 이미 지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천 팁입니다. 매일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적어보세요. 낮잠이 30분 이상으로 길어졌다면 경계를,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바꿔보세요. 카페인 술은 잠들기 5시간 전부터 피하세요. 수면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면 전문가 상담 고려.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집은 다음 날의 건강, 다음 주의 삶, 다음 달의 기운까지 빼앗습니다. 챕터 6 숨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심장폐의 신호. 여섯 번째 신호는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림입니다. 70대가 되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혈관 질환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힌다. 계단 오르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엔 손을 짚고 올라간다. 가슴이 자주 뛰고 불안감이 있는데 검사해보면 심장 정상이라 나왔다. 밤에 숨이 가빠서 자주 깬다거나 이런 증상은 나이 탓이나 체력 저하로 치부되어 버리기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위험은 커집니다. 실천 팁입니다. 일상적 움직임에서 숨차는 순간을 메모하세요. 가슴이 뛰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는 즉시 진료. 흉통이 아니더라도 숨이 차다는 증상은 무시하지 마세요. 담배, 과음, 비만이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숨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큰 SOS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후회하는 검사가 아닌 발견 못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7 통증 불편감이 자꾸 옮겨 다닌다면 몸 곳곳이 말합니다. 7번째 신호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반복되거나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더니 허리로 내려오고 손목이 아프더니 어깨가. 이런 식의 변화는 관절 문제만이 아니라 암, 신경계 질환, 염증성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부위든 아픈데 원인이 딱히 안 나온다. 아프던 곳이 사라졌더니 또 다른 곳이 아프더라. 약을 먹어도 계속 통증이 바뀌고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나이 들면 아프지라는 말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통증 패턴의 변화가 노인 건강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통증의 시작, 위치, 기간을 노트에 적어두세요. 아픈 곳이 옮겨 다니는 패턴이 느껴질 땐 전문 진료. 통증만 잡지 말고 그 원인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진단이나 인터넷만 믿지 말고 검진으로 확인하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몸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까지. 70대에 발견되는 무서운 건강 이상 신호 7가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쉬어도 피곤하다 몸이 신호 보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단순 노화가 아닐 수도. 기억이 흐려지고 방향 감각 이상이 생긴다면 뇌와 신경의 알람. 식습관이 극단적으로 바뀌었거나 체중이 급히 빠졌다면 영양내과 이상 가능성. 잠이 안 오거나 낮잠이 많아졌다면 건강 리듬이 깨져 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뛰거나 밤에 막힌 느낌이 든다면 심장 폐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옮겨 다니거나 반복된다면 몸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무리 문장입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신호 탓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적게 하지만 그만큼 말할 때마다 무거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내는 길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지금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조금 달라져 보십시오. 벼락처럼 오는 병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작은 변화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여유롭고 평온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